동화를 통해 성냥팔이 소녀는 흔히 소녀가 추워서 성냥을 켰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아동 노동과 독성물질 노출의 무서움 등 무섭고 가슴 아픈 참혹한 사회적 진실이 숨어 있다.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는 눈이 펑펑 내리는 밤, 소녀가 추위를 견디려 성냥을 켰더니 난로와 만찬이 눈에 보였고 또 성냥을 켜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여 계속 붙잡고 싶어 성냥을 뭉치로 태웠다. 불쌍해라. 성냥으로 몸을 녹이려 했나봐. 소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던 할머니와 고통 없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이다. 작가 한스 크리스티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여 부모로부터 국어를 강요받았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남의 집 앞에 서서 입을 떼지 못하고 다리 밑에서 울기만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는 화가 룬뜨비가 그린 성냥 파는 아이라는 그림 한 장을 보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 성냥을 판다는 것은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최하층 빈민들의 마지막 수단이었다. 안데르센은 어머니의 슬픈 기억과 그 그림을 겹쳐보며 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안데르센은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떠난 어머니를 기리며 현실에서는 비극적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다. 성냥팔이 소녀는 단순한 어린이용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려 노동을 해야만 했던 19세기 유럽의 아동 착취와 빈부격차를 고발하는 사회 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빈곤층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가계 수입을 보충하는 작은 노동자로 취급되었다. 전등이 없던 시절이라 성냥은 생필품이었고 성냥 제조와 거리 판매에 동원된 아이들의 삶은 단순히 가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할 만큼 처참했다. 아이들은 연필이 아닌 성냥을 들었는데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소 하루 1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일했다. 적은 임금에 아이들은 신발도 살 수 없어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흔한 모습이었는데, 당시 자본가들에게 아동은 성인 임금의 10%에서 20%만 주며 부릴 수 있는 저렴한 소모품이었다.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은 거의 없었으며 작업 중 대화를 하거나 앉아있는 것조차 금지되어 어길 경우 매를 맞기도 했다.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거나 감독관 허락 없이 화장실에 다녀오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했다. 당시 성냥 공장은 가난한 아이들의 살인 현장과 다름없었다. 당시 성냥은 오늘날처럼 안전한 물건이 아니라 독성이 매우 강한 백린으로 만들어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위험한 제품이었다. 백린은 체내에 흡수되면 간과 심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뼈에 쉽게 침착되는 성질이 강해 성냥 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 아래턱 부근에서 고약한 냄새와 함께 고름이 나오고 뼈 조직에 괴사가 일어난다. 결국 아래턱이 주저앉는 인턱 증상으로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의 입 주변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났는데 이는 뼈에 침투한 인성분이 야광처럼 빛나는 현상이었다. 곧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성냥 머리에 바르는 백린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증기가 발생했는데 그야말로 노동자들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성냥을 만드는 아이들은 매일 백린가스를 마셔야 했다. 1833년 영국에서 공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아동노동은 규제되지 않았고 영국에서 백린 성냥 생산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1908년이었다. 공장에서 병이 들거나 부상을 입어 쫓겨난 아이들, 혹은 공장에 들어가지 못한 극빈층 아이들은 거리에서 성냥을 팔았는데, 성냥 판매는 당시 가장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이 맡았던 일이었다. 성냥팔이 소녀가 여기에 해당된다. 동화 속 소녀가 추운 겨울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또 맞게 되겠지. 공포 때문이었다. 당시 빈곤층 가정에서 아동이 경제적 도구로 취급되었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가 일상적이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성냥에 불을 붙인 소녀가 보는 아름다운 환상들은 의학적으로는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다. 몸이 얼어붙기 시작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몸이 뜨겁다고 느끼는 착각이나 극심한 환각을 경험하게 된다. 가장 슬픈 진실은 소녀가 마지막에 본 것은 돌아가신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소녀에게 유일하게 사랑을 주었던 존재였다. 소녀가 가진 모든 성량을 한꺼번에 태운 것은 차가운 세상보다 차라리 환상 속의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어린 소녀의 처절한 의지였다. 다음 날 아침, 소녀의 시신 곁에서 사람들은 말했다. 불쌍해라. 성냥으로 몸을 녹이려 했나 봐. 소녀가 안쓰럽듯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자 안데르센은 이 문장을 통해 사회를 향해 물었다. 이 아이를 죽인 것은 추위인가? 아니면 우리의 무관심인가? 소녀를 죽인 것은 영하의 추위가 아니라 성탄절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소녀의 작은 손등조차 내다보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당대 어른들의 냉혹함을 상징했다. 결론적으로 성냥팔이 소녀는 아름다운 동화의 탈을 쓴 19세기의 성냥의 독성에 죽어가는 존재였음을 폭로한 당대의 잔혹한 보고서이자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안데르센의 절기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성냥팔이 소녀들을 잊지 말라는 안데르센의 슬픈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저씨, 아주머니, 성냥 좀 사주세요. 너무 추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란계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